누들밥상 우리나라의 국수 문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밀가루가 아주 귀하던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우리 국수 문화의 특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밀가루가 아주 풍부하던 시절에는 우리 국수 문화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제강점기 때는 국수 만드는 기술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전에는 뭐 다 손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에 의해서 제면기가 도입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수 공장이라는 게 생겨요. 1930년대에 국수 공장이 생기는데 그 이제 국수 공장에서 제면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국수가 뭐냐? 겉면인 소면입니다. 원래 소면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초의 국수예요. 그건 이제 수공으로 하는 그런 국수였는데 이걸 이제 제면기를 개발해 갖고 기계화했는데 그 기계화가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도입됐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부터는 미군정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우리 식량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남아도록 하는 잉여 곡물, 밀가루와 옥수수를 우리한테 원조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량 사정이 더 어려워지죠. 보릿고개가 그때 생긴 겁니다. 우리는 주 식량이 쌀인데 쌀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제 초급 목피로 연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더욱 이제 뭐냐면은 밀가루와 옥수수를 원조를 더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야 이거 뭐 저 식량 사정은 어려운데 미국에서 뭐 처음에는 공짜로 이렇게 또 나중에 저렴하게 밀가루가 보급이 되니까 그걸로 식량난을 해결하자라는 심사로 뭡니까? 혼분식 장려 정책을 썼던 거예요. 혼분식 장려 정책. 그러니까 이름은 뭐 혼분식 장려 운동 그러지만은 장려가 아니라 사실은 강제였던 거예요. 강제. 그때는 뭐 토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아예 쌀밥을 못 먹도록 했어요. 만약에 그날에 쌀밥 먹다가 걸리면은 식당 같은 데서 쌀밥에서 팔다가 걸리면은 그때 돈으로 5,000원, 신고 포상금이 5,000원.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50원 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100그릇 값을 포상금으로 줬어. 그게 요즘 말하면 식파라치의 최초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거의 뭐 반강제로 그렇게 이제 분식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1호 요리 연구가이자 최초의 요리학원 원장이셨던 고 하선정 선생 아시죠? 저하고 아주 가까워가지고 생전에 이제 자주 저한테 이제 옛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분식 장려 정책 때문에 돈을 깔꾸리로 끌었대요. 깔꾸리로 끌 정도였대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분식 요리 가르쳐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국수 공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일본인들이 처음에 세웠던 그런 국수 공장 물려받기도 하고 새로 우리 자본으로 짓기도 하고 해서 국수 공장이 막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그룹의 모기업이 삼성물산인데 그 삼성물산의 전신 삼성그룹의 최초의 회사 이름이 삼성상회예요. 거기서도 뭐냐 파는 물건이 농산물하고 국수였어요. 국수. 별표 국수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마켓쉐어 넘버원 국수 브랜드가 뭐냐면은 소표국수였어요. 우리가 그 소표국수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천하의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별표국수도 소표국수를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그런 밀가루와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물려준 국수 공장 여기에서 만들어낸 소면, 겉면인 소면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 먹었던 대표적인 요리가 뭡니까? 대표적인 국수 요리가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잔치국수. 야, 우리는 뭐가 잔치국수 그러면은 국수 그러면은 늘 뭐 잔칫날이나 한 그릇 먹을까 하는 귀한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잔치국수가 옛날부터 그렇게 먹어오던 국수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먹는 잔치국수라는 메뉴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잔칫날 먹던 잔치국수는 메밀국수예요. 그리고 양반들이나 그 귀한 밀가루로 칼국수 해서 먹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은 거는 메밀국수였는데 이렇게 이제 근대에 와서 풍부해진 밀가루로 만든 국수 요리 그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식당 내서 그 국수를 팔면서 잔치국수 이렇게 메뉴명을 정했던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먹고 있는 잔치국수는 멸치 육수에 국수를 말아먹는 멸치국수입니다.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수는 그렇게 이제 변모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형태의 국수인 라면이 등장합니다. 라면. 우리는 이제 1963년 9월 15일에 삼양라면이 첫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이 라면도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일본은 이제 라멘이라고 역시 중국에서 국수 문화가 도입돼서 이제 손으로 하는 라멘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이 라멘을 처음 개발한 니신 식품 창업자가 덴뿌라 있잖아요. 덴뿌라. 튀김 요리. 그 덴뿌라에서 착안을 해서 국수를 기름에 넣고 튀겨보는 거예요. 튀겨가지고는 말려서 그걸 이제 따뜻한 국물에 말아먹도록 한 거.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삼양라면 고 전중윤 회장이 처음에는 당시에는 보험회사를 운영했다네요. 그런 이제 일본의 뭐 경영연수 프로그램 그런 거로 이제 일본에 가갖고는 이 일본 라면을 맛을 보고는 뿅 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1958년에 개발된 니신 식품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의 식량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이 기술을 좀 배워서 우리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좀 이전해달라 했는데 니신 식품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니신 식품의 경쟁사인 묘조식품에 가서 사정을 했는데 이 저 사장은 그걸 들어줬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그것도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3년 9월 15일에 첫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국내에서 호응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의 라면이라는 게 치킨 라면이었어. 치킨 라면. 그러니까 닭고기 육수로 국물을 내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느끼하고 이게 입에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식성에 맞게 소고기 육수로, 소고기 라면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박정희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 이거와 맞닥뜨려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근대의 국수 문화는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6.25 전쟁이라는 그런 격변을 겪으면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 국수 문화가 많이 변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최근에는 또 뭡니까? 유럽의 국수인 파스타까지 도입이 돼서 이제는 전통과 외래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미국에 의한 그 값싼 밀가루에 의한 우리 식문화가 변화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이 저거 입장에서는 남아 돌아가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식량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미끼로 준 거예요. 미끼로. 그러니까 그걸 미끼라고 알았는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진짜 모르고 그랬던지 간에 박정희 정부가 뭡니까? 그걸 미끼를 물었잖아요. 그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 밀가루 가격 폭등하니까 뭡니까? 지금 라면 가격 올린다, 뭐 과자 가격 올린다, 빵 가격 올린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국수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밀가루 음식을 끊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의 주식량인, 우리한테는 남아 돌아가는 쌀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고 라면을 만드는 그 기술을 빨리 더 개발을 해야 돼요.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입맛에 맞게 또 그 가공용의 쌀을 또 육성을 하고 해가지고 빨리 우리 쌀로 그걸 대체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국수 문화,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